서 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아까 역학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역학을 푼다라는 거는 뭐를 안다고 그래요? 붕어가 기억력이 몇 천지 아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가속도, 속도, 변이. 아시냐? 그래서 등가속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식 나오고 하면 가속도가 시간의 변수일 때, 막 마찰력 존재할 때, 그건 미방 푸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뉴턴이 이걸 찾았잖아요. 가속도. 그래서 지금 1차원적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가속도가 얘가 1차원 운동에서는 방향을 쉽게 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1차원적인 건 좌표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속하냐 감속하냐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그냥 상수예요. 알죠? 특정하게 변수가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고정 상수 일정하다고. 그래서 우리 속도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인테그럴을 때려버리면 되죠. AT 이렇게 ADT 해가지고 얘는 이제 초기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V0 플러스 AT가 돼요. 속도라는 거. 벡터 표시는 안 할게요. 1차원적인 거니까 이게 1번식이고요. 알죠? 여기 또 한 번 더 하면 뭐냐면 이제 변이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변이식이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에 A, T의 제곱이 이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속도의 크기를 줄 때는 얘를 플러스로 가져갈 건지 마이너스로 가져갈 건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얘에서 시간 변수를 없애요.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계산 실수 많이 하는데 이게 양수냐, 이게 음수냐. 아셨죠? 네. 이게 제곱이 주냐, 안 주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갈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넣을 때 마이너스 넣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 가지씩, 1번, 2번, 3번씩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공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식적인 게 있고, 이제 기하적인 게 있는데, 뭐가 쉬운지 아세요? 기하적인 거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 뭐죠? 가속도가 양수일 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우리가 뭐를 알면 된다고요? 가속도, 속도, 변이.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죠. 특정한 시간대에 대해서. 자, 이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가속도죠? 가속도 나왔죠? 함수값이 뭐죠? 속도가 되죠? 아래 넓이가 뭐죠? 변이가 되죠.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이거를 기하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얘를 수식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틀려도 돼요. 어떻게? 이게 더 낫죠. 이미지. 그쵸? 여러분. 소설책 볼래? 영화 볼래? 하면 뭐 볼 거야? 이미지.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개념적인 걸 섞어버리면 뭐 A, B, C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가져가는데 수식적인 게 또 빨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금 나눠드릴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수식적인 걸. 알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죠? 그래서 항상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100%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 기울기랑 넓이를 바로 꺼내드려야 돼요. 왜? 말했잖아요. 함수를 줬잖아.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알려줬죠. 뭐 찾는 거? 이거. 그러니까 기울기 넓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은 항상 명심하세요. 기울기랑 넓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특정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는 수식이 조금 편하다. 그걸 알려드릴 거고 뭐 두 마리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걸 알려드릴 텐데 뭐 기본 베이스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이건 양수고 음수일 때는 뭐 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줄 때 속도 시간 그래프.
V0 뭐 특정한 V인데 만약에 멈췄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넓이, 가속도. 이때는 양수겠죠. 가속도 T에서 멈췄다. 멈춘 시간 뭐 이거.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얘가 만족을 해요. 잘 보세요. 명심하세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1차원 뭐를 만족을 하냐면 평균 속도가 반띵이 돼요. 등가속도 오직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아셨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 속도가 V 바라갈게요. 얘가 2분의 V 더하기 V0 더하기 V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거 넣어볼게요. 얘는 평균 속도라는 거는 V 바라는 거는 T분의 S가 되죠. 나누시면 돼요. 나눠갖고 A 요거를 우리가 얘 V0 요거 있죠 여기? S를 써드릴게요. 자, T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V0 플러스 2분의 1의 A T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요거 AT를 요거 넘겨요. 그러면 반띵이 돼요. 아셨나요? 네.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이렇게 돼요.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반띵이 되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얘 같은 경우는 S가 그래서 얘 S가 넓이죠. 이것도 알 수 있죠. 넓이. 만약에 정지했을 때 S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2분의 1의 V0 T가 되죠. 맞죠? 네, S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 곱하기 T가 돼요. 얘가. 1차 운동에서. 1차 운동은 나중에 계속 쓰여요. 저기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1차 운동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1차 운동에서는 뭐 거의 이게 전부예요. 근데 왜 1차원부터 먼저 해드리는 거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2차 운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차원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바뀌어요. 골 때려지기 시작해요. 알죠? 차원 하나 형성하는 게 엄청나게 골 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좀 알아두시고 1차 운동을 좀 배웠으니까 일단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어는 드릴게요. 알죠? 이게 기본 전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프로 그리는 거라든지 항상 1차 운동 지금 10페이지로 오실래요? 10회로 오시는데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속도시간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알죠?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알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수식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속도시간 그래프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알아두세요. 알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헤매게 돼 있어요. 일반 물리에서 헤매버리면 되게 골 때려집니다. 왜 골 때려지냐면 포기를 안 해요. 이 뭐지? 왜 안 풀리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출제가 그거 알아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일반 물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2점짜리가 2점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 쭉쭉 보낼 수가 있어요. 알죠? 초반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니까. 문제로 오실래요? 뒤에 쭉. 문제 풀고 1차원적인 문제 풀고 포물선으로 좀 넘어갈 테니까 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항상 명심하세요. 일단 요거 찾는 게 목표입니다. 등가속도 1차 운동. 일반적으로 뭐 두 마리가 움직이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두 마리지만 거의 B가 A를 답습을 하죠. 똑같죠. 그렇죠. 예, 두 마리지만 한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많이 풀려요. 거의 90% 이상이. 알죠? 거의 90% 이상이 속도 시간 그래프로 풀린다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접근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바로 접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체득을 해야지 그냥 배웠어. 근데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막 풀어. 안 풀려. 그럼 또 접근해서 풀잖아요. 그거 삽질이에요.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돼요. 알죠? 그러면은 풀리긴 풀리겠지. 시간만 많이 주면. 근데 일반 물리는 5분 안에 끊어줘야 돼요. 무조건 5분 안에 끊어줘야 돼요. 알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물어봤냐면 가속도랑 속력을 여기 B 물어봤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A가 멈췄어요. 그럼 B가 A를 몇 초 뒤에 가죠? 따라잡죠? 잘 보세요. 이게 등 속도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A가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럼 B가 몇 초 뒤에 일로 와요? 몇 초? 2초. 그러면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멈출 때까지 B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려요? 2초 걸리죠? A랑 B랑 똑같은 운동 아니야? 경로가 똑같잖아. 힘도 똑같이 맞죠? 이해는 가죠? 맞나요? 이해 안 가나요?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똑같잖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꿀게요, 그럼. A가 2초 전에 여기 있었어. 그쵸? 2초 후에 여기 있었어. 그리고 그러면 얘랑은 2초 간격이죠. 맞나요? 그 A가 올라갈 거 아니야? 쭉쭉쭉 올라가서 정지했어. 그럼 B는 몇 초 뒤에? 2초 뒤에. 멈추지. 2초 뒤에 멈추잖아. 똑같은 경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2초 걸려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는 여기 올라올 때 몇 미터 속력? 5m죠. 초기 속력이.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5로 가서 A는 쭉 멈췄죠. 5로 가서. 그런데 B는 아직 안 멈췄어. 맞죠? B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죠? V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V가 빵 될 때 여기 시간 간격이 얼마? 2초. 맞나요? 그러면 내가 뭐 하라 그랬죠? 항상 속도 시간을 그리면 뭐? 기울기? 면적. 그럼 얘 면적이 얼마야? 2초 동안 얼마만큼 가야 돼요? 4m. 여기가 4. 맞죠? 그래서 면적 이거 하면 되죠? 어떻게? 자, 넓이 쓸게요. 넓이 얼마? 4. 얘는 맞죠? 그래서 2분의 1에 이거 넓이 V 2초. 그래서 V가 얼마예요? 네, 4 꼭 단위 써주시고요.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뭐? 기울기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물리를 조금 알면 가리고 뭐 물어볼지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도 문제 낼 때 그 막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파트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죠. 이게 4잖아요. 기울기 쉽죠? 그지? 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죠? 그래서 2m/s의 제곱이 돼요. 알죠? 그래서 속도 제한 그래프 이게 일반 물리가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개념적인 거랑 속도 제한 그래프에서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은 거의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속도 제한 그래프 베이스적인 걸로 좀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나중에 수식적인 거 등가속도일 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 등가속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속도가 변하는 거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심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방식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때 운동방식 파트에서 할 거예요. 지금 파트를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지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1차원하고 2차원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아셨죠? 등가속도가 아니면 내 골 때려져요. 등가속도가 아니면 나중에 원운동으로 넘어가고 뭘로 넘어가잖아요. 등가속도 하고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얘는 지워도 되나요? 만약에 일정한 시간 간격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요. 몇 초 간격으로 떨어졌다, 몇 초 간격으로 됐다 이런 게 주면은 이때는 수식이 훨씬 빨라요. 정형화돼 있어요. 나중에 충돌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거고 하는데 몇 가지가 속도 시간 그래프로보다 수식이 훨씬 빠른 게 있어요. 더 정확하고 더 이해가 빨라요. 아셨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의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뭐냐면 이걸로 푸세요.
아시죠? 네. 이게 수식으로 훨씬 빠릅니다. 이게. 꼭 알아두세요. 일정한 시간 간격적인 멘트가 나오면 꼭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라.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쉽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착륙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저기 하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풀어드릴 텐데, 자, 가속도 크기 항상 물어봐요. 가속도 크기 초계 속력 물어봤죠? 착륙할 때 초계 속력. 그 다음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정지 상태 그거 물어봤는데 이게 오프닝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보를 찾잖아요. 뭐 가속도를 찾던가 뭐 정보를 찾을 때 그때는 수직 그 그래프로 확인하시는 게 좀 나아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 접근 자체는 일정한 시간 간격 멘트가 나오면 1차원적인 운동일 때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 그러면 오프닝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로 할지 헤맬 때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래야지 착착착착착 풀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 그렇죠? 물어보는 거 고생 안 하고 풀어주고 해서 연산 능력만 이제 산수 실력만 되고 가지고 또 넘어가서 풀어주고 이렇게 탁탁탁 맞아야지 시험을 내가 잘 봤다 깔끔하게 봤다 이렇게 해서 검토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막 풀었어. 내 문제가 아닌가 넘겨. 막 풀었어. 답이 이상해. 넘겨. 이러면은 자괴감 들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걸 쓰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멘트는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4초 같죠? 4초일 때 360이죠. V0에 4 쓰시고요. 2분의 1에 A에다가 4, 4, 16인데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때 실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640이죠? 640일 때 몇 초예요? 8초죠? 88에 64죠? 이게 2번식이에요. 1번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세요. 가속도를 먼저 찾으세요. 알겠죠? 그럼 720이죠? 720에다가 V0에 4 이거 곱하기 2 해갖고 하는 거예요. 8 32 이걸 빼는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80 사라지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괜히 계산하고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계산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장땡이에요. 알겠죠? 계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인간인지라 여러분이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알파고도 버그 걸리는데. 그렇죠? 사람도 계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긴장하면 실수해요. 구구단도 실수하는데. 알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왜 제가 자꾸 시간을 남겨야 된다냐면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내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이게 검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을 남기면 내 플러스 요인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자 이거 빼면은 2분의 1에 32죠. 그래서 16A가 되죠. 따라서 A라는 거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 나와요. 왜 마이너스 5밖에 나올 수 없죠? 왜? 멈추니까.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5예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 속력이 나오죠. 자, 360에 대해서 자 4V0에다가 8, 5, 4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0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내야 돼요. 답 쓸 때는 플러스 해야 되고요. 왜? 크기 물어봤으니까. 알겠죠? 벡터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벡터를 개나 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 실수를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세팅이 머릿속에 돼 있으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좌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벡터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답 쓸 때는 가속도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네, 답 쓸 때는 5m/s의 제곱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은 V0라는 거는 얘 얼마죠? 400이 되는 거니까 100이죠. 그래서 100m/s가 돼요. 이게. 알겠죠? 그리고 기본 정보를 찾았죠. 그리고 다른 거 이동 그래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훨씬 편해요. 기본 세팅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멈출 때 물어봤잖아요. 물론 수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EAS 그거 하셔도 되고요. 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려면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여기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냐면 이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풀이가 중요해요. 최대한 내가 실수를 안 하는 풀이로 풀어줘야 되지 모르고 가도 서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걸로 자꾸 습관을 들여야지 실전에서 실수를 안 해요. 평상시 실수 안 해요. 언제 실수하냐면 꼭 시험장에서 실수한다니까.
진짜로. 왜? 급하거든. 긴장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정보를 찾았잖아요. 이거 찾았잖아요. 그러면 멈출 때니까 이게 훨씬 나아요. 얘는 100이죠? 값수 얼마? 크기가 5죠.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20이죠. 넓이 얼마? 멈출 때까지? 미안해요. 네, 1000m. 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속도 시한 그래프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정형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멘트를 외워두세요. 그러면 오프닝이 빨라져요. 오프닝만 빨라지면은 나머지는 연산 능력이거든요. 나머지는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파트에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오프닝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거를 숙달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시험장에서 되게 파워풀해지거든요. 아시죠?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빗면 나왔죠? 지워도 되죠? 일차원 운동에서는 두 마리가 존재를 하느냐, 한 마리가 존재하느냐에 조금 다른데, 두 마리가 존재를 할 때, 제가 나중에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이 베이스가 깔리고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라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막 2차원 충돌 문제라든지, 네. 올해 2차원 충돌 문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풀이의 정형화가 잘 안 돼요. 풀이의 정형화가. 일반적으로 풀이의 정형화가 안 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풀어야 돼요. 왜? 삽질할 수가 있어서. 많이들 거기서 시간 보내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원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제가 항상 그래 수업 시간에도 그랬는데 이거 무조건 나중에 풀어라. 자, 이거는 단순합니다. 이게 같은 빗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1차원 등각도 문제죠? 네. 근데 이게 수식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수식으로 푸느냐 뭐를 푸느냐에 대해서 좀 감각이 필요한데 일단 빗면 문제 같은 거 나오면 단일적인 게 등각도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수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알겠죠? 하지만 수식이 편할 때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검토할 때는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리세요. 속도 제한 그래프를. 자, 쪼르르르 멈췄어요. 초기 속력이 V0죠? 그죠? 얘 T 안 줬죠? 뭐 줬죠? 이제 돌려서 줬죠. 원래 가속도를 주는데. 등가속도 운동이 맞아. A. 그런데 뭘 줬냐? S를 줬어요. 항상, 나중에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주어진 변수를 쓰셔야 돼요. 없는 변수 쓰잖아요? 그럼 진짜 골 때려져요. 0점 처리돼 버릴 수도 있어요. 없는 변수를 쓰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S야. 근데 내가, 난 D가 좋은데 D를 쓰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출제자가 관대할 수도 있고 0점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거 문자 없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채점표를 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주어진 문자를 쓰셔야지 꼭 자기가 만들어서 쓰지 마세요. 최대한. 문제는 꼼꼼히 잘 읽으시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러면 주어진 문자가 뭐가 있냐면 얘는 쭉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주어진 문자를 뭘로 해야 돼요? 얘랑 얘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뻔해요. 얘 물어봐요. 왜? 우리가 A, V, S가 변수가 T로 숨어 있죠. 그런데 얘를 알려주면 이거를 하면 역학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얘 알려주고 얘 알려줬어요. 얘를 물어봐요, 이제. 거꾸로 알려주면.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속도는 항상 물어봤죠. 가속도 같은 경우는. 가속도 쉽죠? 첫 번째, 뭐 쓰라고 그랬죠? 풀이의 방향성이 보여야 돼요. 기울기랑 넓이를 쓰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기울기, A, 그냥 크기 쓸게요. 크기. 기울기의 크기, 가속도. 그러면 얘는 T분의 V0가 되죠. 넓이는 S는 2분의 1의 V0 T가 되죠.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알죠? 모르죠? 이거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넓이에 대해서 정보 하나가 끝났죠. T를 구하면 되죠. T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걸린 시간. T.
그래서 t는 v0분의 2s가 돼요.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얘는 2s분의 v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봐요. 뭐냐면 Q지점이 뭐죠? 얼마예요? Q지점이 P지점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있죠? 2분의 S죠. 절반이죠. 그때 속력이 얼마냐? 2분의 V0 쓰면 큰일 납니다. 맞나요? 예,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잘 보세요. 2분의 V0가 여기 반띵이 아니죠.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만약에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수식으로 오세요. 아셨나요? 수식으로. 어떤 수식을 많이 쓰냐면 이걸 많이 써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까 내가 여기서 조심하라 그런 게 뭐 있었는데 하나 기억하시나요? 네. 훌륭합니다. 이게 음수예요. 맞죠? 얘 쭌단 말이야. 그쵸? 음수야.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제가 아까 말했죠. 수식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상시에 풀 때 계산 실수로 치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항상 습관화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안 고쳐지거든요. 이 습관이 남아있으면 단기간에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졸라 맞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하는 거라. 진짜로. 스파르타 교육을 하거나 진짜로 엄청난 임팩트를 주거나 하면 되는데 여러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방법은 자꾸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미지적으로 수식을 할 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해야 돼.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꼭 시험장에 쓸려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넣는다니까요. 아셨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내야 되죠? 네. 아니면 이걸 바꿔주던가. 절대값으로. 그래서 2에 A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내야 되죠? 2S분의 V0의 제곱에다가 S. 왜냐면 S는 플러스니까. S가 2분의 S죠? 지금. 얘가 2분의 S 넣어야 되죠? 2분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털고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고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이거 넘길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V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V0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V라는 거는 루트 2분의 V0가 돼요. 너무 빨랐나요? 연산 능력이죠. 네. 그래서 1차원적인 거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1차원이 되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리 실력이 잘 안 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산 실수의 여지를 두고 자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하죠. 이런 거 할 때 꼭 조심하세요. 이런 거. 실수하면 이게 안 고쳐져요. 진짜로. 그래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꼭 항상 가속도 할 때 기울기,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실질적인 거는 벡터라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음수잖아. 그렇죠? 이런 거 풀 때. 그러면 나중에 빨리 늡니다. 실력이. 아시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포물선 넘어갈 텐데. 자, 볼게요. 충돌이라든지 지금 어떤 게 나올 텐데, 지워도 되죠? 읽어보세요. 지울 동안.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번에는 포물선 약간 그지 같은 충돌이 나왔어요. 그 전년도 시험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이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말이죠. 가속도의 크기만 달라질 뿐. 이렇게 움직일 때, 서로, 이렇게 하는 위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충돌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제가 일정한 시간 간격하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해드린 게 수식으로 풀라는 게 일정한 시간 간격 물어봤죠. 그 다음에
2차원 이 탄성 충돌 말고 단순하게 빗면의 충돌 같은 문제는 이것도 수식으로 푸는 게 나아요. 두 마리가 존재할 때. 왜 그러냐면 그래프로 그리면 두 마리를 그려야 되는데 헷갈려요. 아셨죠? 이것도 수식적으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요, 현상이.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가속도 크기만 달라질 뿐. 1차원적인 충돌 있죠. 그냥 등가속도 1차원 상에서의 충돌을 항상 기억하세요. 써드릴게요. 자, 등가속도 1차원상 1차원에 충돌할 때, 충돌이 이럴 때, 충돌까지 뭐 물어볼 때 이때는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오프닝이. 여기까지 딱.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아까 제가 일정한 시간 간격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수식적으로 푼다. 왜 그러냐면 얘도 A가 있고 B가 있으면 등가속도일 때 얘가 만약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하면 얘 그대로 답습을 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시간 간격까지 줬는데 얘를 좀 그려드릴 테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셔도 되고 수식으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낫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시간 간격을 줬잖아요.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초 후에 올라간다 그랬죠? 10 줬으니까 얘는 10조. 그냥 수식조랑 V0 AT 그거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쓸게요. 얘는 자 V 같은 경우는 얘는 10m/s가 되고요. H라는 거는 얼마? 1초에 H만큼 갔대요. 네, 맞습니다. 5m.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충돌까지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방향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 보세요. 벡터를 엄청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A는 이 방향을 SA라 그래가지고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아셨나요? B는 어느 방향? SB라 그래가지고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아셨죠? 그러면 SA는 어떻게 써야 되죠? 2분의 1의 GT의 제곱이죠. 얘는 낙하하니까. 초기 속력 빵이죠. 정지 상태니까. 잘 보세요. 1차원 충돌 문제 이렇게 있죠. 빗면이라든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오프닝이 똑같아요. 아셨나요? 알아두세요. SB가 있으면 이번에 포물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Y축으로 보면 이 문제예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Y축으로 보면 이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V가 있죠. 자, V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인데 되게 신기하게 1차원 충돌에서 충돌 시간이 가속도랑 상관이 없어요. 더하세요. 1번씩, 2번씩. SA랑 SB가 얼마가 돼야 되죠? 언제 충돌하죠? 여기서 꽝 충돌할 거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H가 돼야 되죠. SA 더하기 SB는 H가 돼요. 그런데 얘가 날아가요. 맞죠? 그래서 VT가 돼요. 얘가 5고 얘가 10이에요. 따라서 충돌 시간 T가 2분의 1초가 돼요. 아셨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1차원 충돌 문제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렇게 뿅 이렇게 충돌하는 거 있죠? 얘도 거의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프닝만 보이면 여러분이 나머지는 산수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요? B가 이동한 거리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거 넣으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얘는 자 SP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H 빼셔도 되는데 이거 구해가지고 이것만 쓰면 안 되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던가 그거는 선택으로 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SB는 자 V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였죠? V가 10이었죠?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죠? 그래서 얘는 4분의 5가 돼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나누면 5니까 4, 5, 20에 4분의 15가 되겠죠. 미터. 이쯤에서 충돌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충돌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푼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진짜로. 풀이가 충돌, 그 두 마리의 충돌이 나오잖아요. 1차원 충돌, 등가속도에서 풀이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항상 충돌 시간하고 어디서 충돌했는지 그거 많이 물어봐요.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살짝 바꾸려면 아주 살짝만 틀면 돼요. 그러면 그 해석을 잘 못해서 못 풀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못 푸는데 항상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모든 충돌 문제들, 1차원적인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오프닝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요거 하고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포물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원은 거의 이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연습을 조금 하시고요. 알겠죠? 개념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11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이제 포물선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포물선 운동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아니,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가 있냐면 행성의 포물선이 있어요. 행성 포물선 있고 지표면의 포물선인데 다른 거거든요. 행성 포물선은 잘 안 나오고 이제 지표면에서 등가속도일 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포물선을 좀 해드릴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벡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포물선을 할 때는 뭐냐면 꼭 항상 정형화되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외워야 될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우리가 가장 쉽게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갔는데, 그쵸? 이런 경로를 갔는데 포물선이 나오려면 보통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려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이.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포물선식이잖아요. 2차원. 이게 포물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더니 빡신 거야. 왜? 왜 빡세요? 차원이 얽혀 있어. 우리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가속도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고 얘가인데 얘들이 다 뭐예요? 벡터죠. 벡터는 좌표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X축 따로 Y축 따로. 그러니까 물리가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아예 통합으로 경로 자체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갈라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식이니까 얘로 이렇게 분석하기가 빡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구분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볼게요. 처음에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좌표 설정부터 하셔야 되는데 항상 시작점이 원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꼭 벡터라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H야. 여기가 빵이래. 여기서 던졌어. 그러면 시작점이 0,H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를 0,0으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주던가.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게 원점이라 할게요. 여기는 편하게 0,0를 하고요. Y축 이렇게 X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등가속도라 그랬잖아요. 포물선은 이렇게 중력가속도가 이렇게 있어요. 뭐 가속도가 있는 경우, 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0, 마이너스, G로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X가 되겠죠? AX, AY가 돼요. 맞나요? 그래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나눠서 보니까 너무 심플해지는 거야. 포물선 운동이. 어떻게? X축으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Y축으로는 그림자 운동 모르는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이 그림자 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가 이렇게 벡터로 이해하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치니까 포물선 운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눠. 이 두 개들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꺼내는 거예요. 어때? 야, 이거 몇 초일 때
어디에 있어, y축이? y가. 그럼 몇 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그렇죠? 몇 초일 때 얼마야? 그리고 얘가 포물선 맞아? 경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포물선 맞니? 이거고. 그리고 야, 내가 얘 측정해 봤더니 여기에 지금 얘가 각도가 30도야. 이때 정보가 뭐야? 이렇게도 나오고. 알겠죠? 몇 가지 케이스 포물선은 나오는데 포물선은 몇 가지로 접근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2차원적으로 가면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하냐면 오프닝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차원이 어려워지면 정보가 많아지거든요. 차원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포물선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뭐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기본. 자, 이렇게 하면은 자, X랑 X축하고 Y축을 분할을 해서 쭉 나누시면 돼요. 알겠죠? 1차원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요. 얘는 등속 운동이죠. 자, 가우스도부터 시작할게요. AX는 빵이죠. 그러면 VX는 뭐가 되죠? 자, 포물선 여기 처음에 V0로 할게요. 여기를 각도를 세타를 할게요. 그러면 V0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등속 운동.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가 되죠. 그렇죠? 예, Y는 A, Y는 마이너스 G가 되죠. G를 그냥 플러스로 하고, 그러니까 G를 스칼라 값으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VY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Y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면 최고점을 H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날아간 걸 R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 문제 자체가 R이 원점부터 Y축 원점부터 그러니까 Y축이 수평면인데 그걸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R로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포물선 날아간 거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를 최고점 지났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R로 딱 줘버려요. 그러면은 R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날아간 거리를 여기서는 R로 할게요. 근데 그걸 조심하시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분할을 했잖아요, 파트로. 얘는 1차 운동이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심플한 등속 운동이고 얘는 등각수 지수 운동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돼요. 잘 보세요. Y축으로. 얘를 그리세요. 2번식을. 뭐 1번식이라 할까 그냥.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VY T를 그려요. 초기 성격이 얼마? V0 사인 세타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얘랑 뭐가 똑같죠? 속력이 똑같죠? 맞죠? 방향만 틀리죠, Y축. 올라가냐? 뒤집어졌냐? 그래서 대칭이 쭉 이뤄져요. 여기를 TH라 할게요. 여기를 TR이라 하고 X축 속도 안 변하죠? Y축 속도 여기서 바뀌면 돼, 안 돼요? 안 바뀌죠. 방향만 달라진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되죠. 맞나요? 그릴 수 있겠죠? 여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G.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그대로 배운 거 써요. 맞나요? 자, 그러면 최고점 도달 시간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TH라 할게요. TH 구할 수 있나요? 뭐 쓰면 되죠? 기울기 넓이. 뭐? 기 쓸 거예요. 마이너스 C는 그냥 플러스라 쓰겠습니다. 이것분의 이걸 나오는 거니까 TH분의 V0 사인 세타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돼요. 아셨나요? 이게 최고점 도달 시간이에요. 슝. 그리고 이거 대칭꼴이죠. H만큼 올라갔다 H만큼 떨어지죠. 맞나요? 네. 이거. 그래서 여기가 2배. 따라서 전체 도달 시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평면에서 다시 떨어질 때. 아셨죠? 이거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서 던지면 안 되고 올라와서 던지면 안 되고 그거 조심하시고 항상 할 때는 이거를 TR이라고 하면 이거의 2배 쓰시면 돼요. G분의 V0, V0 사인 세타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세요. 알죠? 이 정도는. 그리고 최고점 도달 시간 했잖아요. 이거 H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분의 V0 사인 세타 t 넓이. 항상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외우세요. 기울기 넓이 무조건 쓴다고. 그거 안 물어보면 출제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뭐 여기서는 뭐 그거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만 여기 또 t 쏙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h라는 거 2지분의 v0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돼요. 아시죠? 네, 이것도 당연히 알아두시고요. 웬만하면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x축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 있겠죠. r. 그래서 r을 써드리면 r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넣으면 되죠? 네, 여기다 뭐 넣어야 되죠? t, r 넣으면 되죠? 그래서 지분의 2v0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지분의 v0의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다시 한 것들이지만 여기서부터 제자리로 떨어질 때 y축, 그러니까 수평으로 떨어질 때 이 알마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외워두세요. 알겠죠? 아, 네, 맞아요. 제곱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곱. 네, 여기 V0 있으니까 TR이 요거죠? V0 있으니까. 네,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포물선의 기본 베이스고 포물선을 해석을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X랑 Y랑 나눠요. 친절하게 안 주고요. 조금 틀어서 주는데 기본적인 포물선의 형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물선에 딱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쓰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열림만 조금 하시면 되고 몇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몇 개. 왜? 접근이 틀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물선을 풀 때 이거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푸는가.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빨리 오프닝을 해가지고 빨리 계산을 하게끔 그런 훈련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도 시험 말고 재작년 시험 있죠. 그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살짝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 어느 파트에다가 개념을 하나 딱 끼워버리면 돼요. 어떤 경험을 끼냐면 포물선에다가 상대 속도를 끼거나 포물선에다가 물체를 뭐 2마리를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응용적인 거라거든요. 개념 연계라고 하는데 개념 문제를 섞어버리면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아셨죠? 접근 자체가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포물선은 조금 더 가고요. 그리고 문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